22년 R1 디지털 트윈 What's New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2년 R1 디지털 트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아래 보시는 노란색 박스에 흰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부분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고 각 항목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노란색 박스 내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진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 대비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심플로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기적인 파라미터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내에 구성된 회로도에 파라미터 값이 컨스턴트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률 분포를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파라미터 변동을 추가를 해서 보다 정밀도 높은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제공되는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윈 개발자들로부터 웹사이트 내에서 기존에 했던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방금 설명했다시피 사용자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기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3D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화형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브라우저 상에서 시뮬레이션 구동을 위한 웹 어플 사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해서 쉽게 웹 어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경우에 보다 좀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API에서 연동 가능한 파이썬 코드 자체가 포함된 컨테이너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트윈에서 설계가 된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다시 파라미터를 재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스테이트 세이빙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다가 도중에 사용자가 정지를 하고 이후에 다시 원하는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얻었던 데이터에 손실 없이 다시 도출이 가능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에서는 데모 API랑 파이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좀 보다 편리한 기능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들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트윈 모델 자체를 쉽게 컴파일할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에러 메시지 확인을 보다 가독성 높게 확인할 수 있게 UI가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라이브러리에 트윈 모델을 컴포넌트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는 차수 저감형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차수 저감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했을 때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 범위를 시뮬레이션 결과치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없애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태틱한 롬 파일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롬 파일을 만들 때 제공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이나믹 롬 빌더는 LTI라든지 LPV 롬에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 SVD라는 파일 형식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SVD에서 Expert Mode Coefficient라는 걸 제공을 함으로써 LTI랑 LPV 학습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롬 빌더에서 새로운 솔버를 제공함으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솔버를 통해 가지고 기존 대비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다른 이니셜 컨디션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좌측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어떤 시나리오를 도입을 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된 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롬 자체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드 코에피션트가 아웃풋 핀으로 도출이 돼서 해당 개수를 이제 시뮬레이션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드 코에피션 값은 컴플릿 스냅샷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디폴트 값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저감이 돼서 보다 용량을 덜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풋핀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설정함으로써 블록에 인가되는 다양한 조건을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부 변수 형식으로 라이팅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 외에도 외부 변수에서도 파라미터를 적용함으로써 외부에서 어떤 수식 결과라든지 다양한 플롯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롬 블럭에서 출력 핀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값만 추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롬 부품 자체를 이제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냅샷을 위해 가지고 로케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우측 그림과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모델 빌딩, 모델리카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델리카 커넥터랑 파라미터 지원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 번째로 커스터마이즈 자체가 되게 쉽게 가능해졌고, 두 번째로 모델화가 되어진 블럭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모델화를 추후에 시뮬레이션에 쉽게 따와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추정 오프 기능을 해서 수정 때마다 프로세싱 되는 작업 자체를 방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좀 더 빠르게 수정하고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모델리카에서 주석 기능인데요. 어떤 그래픽 아이콘까지 이제 도입이 가능한 걸로 이번에는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외부 사이트에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 가지고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설명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기능이 언컴파일드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측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모델리카 패키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클론 기능에 접근이 가능하고 클론 기능을 보다 쉽게 해줌으로써 모델 생성을 쉽고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리카 내에 데이터 자체를 추가하고 삽입하는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데이터셋 자체를 그대로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보다 쉽게 데이터 값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모델리카 환경에서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입력해 놓은 데이터들이 도중에 잘못된 게 있다든지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보다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트 스캔 툴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델 정보, 모델 타입, 익스텐스 모델 수정, 그리고 한 개 이상 익스텐스를 추가하는 기능이랑 디스크립션 수정 같은 부분을 추가를 함으로써 어떤 모델을 수정을 할 때 또는 모델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을 할 때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금 더 팬시하게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LTI 롬 모델에서 초기 어떤 아웃풋 값이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값을 갖고 있으면은 이 부분을 필터링 함으로써 이제 어떤 LTI 자체 결과의 수령 값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컬럼 네임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을 해서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솔버랑 모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파스 매트릭스를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웃풋 포맷의 매트릭스 타입으로 설정을 했을 때 복잡한 해석을 보다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버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스 매트릭스 포맷으로 빠르게 모델을 이제 형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트 세이빙 기능이 이제 좀 추가가 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트윈을 위한 스테이트 세이빙 기능이랑 FMU까지 고려한 스테이트 세이빙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어떤 저장된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추후에 시뮬레이션을 재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를 이제 저장을 할 때 KRN 종류로 저장을 해가지고 추후에 시뮬레이션을 재시작할 때 데이터에 손실이 없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얻을 때는 수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다이나믹한 파라미터 자체가 발산을 할 때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기존의 이제 실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이랑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방지를 하고자 수렴 알고리즘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측정 값을 버그로 보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네, 디지털 트윈에서 맥스웰이랑 연동을 조금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고자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맥스웰로 바로 연동해가지고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푸시 이사이테이션이라는 신호를 통해 가지고 트랜지언트 솔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 기반 결과들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들만 맥스에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임 스텝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원하는 파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사이즈 저감을 위해 가지고 컨트롤 방식을 새로운 걸 적용을 해서 스텝 사이즈를 유니폼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UI라든지 UX에 어떤 보강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셀렉션에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임포트라든지 업데이트의 용이성이 증가를 했고 편의성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XML의 디스플레이 어트리뷰트를 클릭을 통해 가지고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셀렉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PC 라이센싱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HPC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체크아웃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부분에 가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체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윈빌더랑 DSO 라이센스는 같이 묶여가지고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시트랑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향상된 기능들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컴파일 SSML 모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브시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 변수를 제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보다 적합하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가 조금 더 용이한 상태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핀 이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추가된 기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핀 이름을 이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보이거나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핀 이름만 수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원하는 아웃풋이라든지 인풋에 원하는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수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